예, 반갑습니다. 차발입니다. 지금 스쿼드를 한참 맞춰야 될 때가 됐죠. 이제 시세가 굉장히 또 안정되고 있고,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선수들 가격대가 이제 좀 정상으로 많이 내려왔고, 정상에서 조금 더 싸진 시기가 지금이 되겠습니다. 이제 추석 패키지도 풀리고, 9월달 멤버십도 풀리고, 또 이것저것 이제 시스템들이, 현질 시스템이 많이 풀려서 카드가 많이 풀린 시점이 돼가지고, 진짜 비싼 선수들 아니면은 이제 저자본 구단 맞추기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팀갈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팀도 맞춰보고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스페인으로 팀갈해서 어, 채굴용 스쿼드를 맞추기에 굉장히 적합해진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페인으로 채굴을 하시려면은 지금 제가 이제 띄워놓은 이 정도의 스쿼드는 최소로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이 6조 3천억 정도 되겠고요. 6조 3천억에서 이제 10조까지는 안정적인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6조예요. 최소 6조 스쿼드는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제 이 스쿼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떻게 선수들을 업그레이드하고 BP를 벌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어떻게 어떤 선수를 써야 되는지 또 설명을 이 영상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스쿼드에서 원볼란치를 쓰는 전술인데 이제 스페인은 무조건 현재까지는 감독 모드에서 제로톱을 채용해야 되고요. 그 제로톱을 채용할 때 상공민은 정발이든 역발이든 배치는 상관없는데 이제 웬만하면 키가 큰 피지컬이 큰 선수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형은 보통 체형급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스페인이 핵심인 게 보통 체형급 선수를 써야 되고 피지컬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신 선수를 쓸 수 있으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투볼란치 전술이 아니기 때문에 원볼란치 스페인은 오스마르를 바꿔갑니다. 오스마르를 무조건 바꿔가는 게 좋고 뭐 이 자리를 수비맨들을 넣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추천을 별로 드리지 않아요. 수비맨디가 피지컬이 181cm의 단신 선수이기 때문에 이 투볼란치 전술이면은 수비맨디나 오리올 로메우 같은 선수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원볼란치에는 오스마르가 훨씬 더 괜찮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스쿼드라든지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에서 뭐 완전한 고구단 가치가 아니라면은 오스마르는 오랫동안 같이 데려가야 될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전술에서는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싸졌는데 루이스 알베르토가 2조 가격대에서 1조 3천억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파레오도 2조대에서 1조 7천억까지 내려왔으면서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백이 굉장히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뭐 안데르 카파 같은 경우가 원래 2천억, 1,500억 정도 갔었는데 지금 600억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안데르 카파 같은 경우가 건장체형의 몸싸움이 137이 찍히는 굉장히 또 고효율 가성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무조건 저자본 스페인 하실 때 무조건 바꿔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사이드백은 뭐 업그레이드를 제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오래 쓸 수도 있어요. 오래 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효율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안데르 카파 그다음에 좌측에는 발렌시아가 이렇게 바꿔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골키퍼는 다비드 라야가 있고 골키퍼는 선택지가 많은데 라야가 있고 카시아스가 른 시즌이 있고 카시아스가 램 시즌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골키퍼 스페인 골키퍼 티어를 다시 정렬을 하면은 1티어는 른 카시아스입니다. 1티어는 른 카시아스고 2티어는 레인 카시아스입니다. 그런데 레인 카시아스가 가격이 조금 있어요. 가격이 조금 있고 주급이 21이죠. 주급 21이고 특성도 그렇게 막 완벽한 특성은 아니에요. 저크가 없어요. 저크가 없으니까 저크가 없기 때문에 일단 폰게임이라든지 감독 모드라든지 이렇게 병행하시는 분들은 른카시아스를 써야 됩니다. 른카시아스가 저크도 있고 벌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잠깐만요. 예, 침착한 수비가 있네요. 침착 수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스위퍼 키퍼 이 정도만 특성을 금카 특성을 달아서 쓴다면은 거의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효율이 잘 나오겠죠. 그 다음으로 다비드 라야가 이제 3티어가 되겠어요. 다비드 라야. 다비드 라야는 이제 어, 키가 183이고 그다음에 특성도 잘 빠지긴 한데 주급이 20이죠. 주급 20주급. 림카시아스도 20주급.
그래서 결국에 이제 른카시아스냐 다비드 라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은 그냥 이제 른카시아스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누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른카시아스가 굉장히 또 체감도 좋고 또 지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른카시아스로 가는 게 가장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메타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시아스는 른카시아스를 받고 오스마르도 받고 이제 저자본 스페인을 하실 때는 이 정도는 핵심으로 받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백 듀오는 알비올 누네스 두오로 가시는 게 이제 적당합니다. 알비올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졌죠. 누네스랑 3천억대예요. 그래서 이 골키퍼랑 누네스, 알비올 이 세 명만 해도 1조가 안 됩니다. 1조가 안 되고 발렌시아가랑 안데르카파 이 뽀백이랑 골키퍼 해서 딱 거의 1조 정도 되는 거의 1조로 굉장히 맛있게 짤 수 있는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가면은 지금 수비맨디가 굉장히 싸졌죠. 수비맨디가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하드워크 수비맨디를 가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자본이 남으시면은 뭐 23 챔피언스 수비맨디로 가셔도 됩니다. 23 챔피언스 수비맨디로 가시고 대신 이제 23 챔스 수비맨디도 지금 매물이 많이 풀려서 거의 2배 차이가 나긴 한데 그래도 1조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하드워크 수비맨디랑 23 챔스 수비맨디 체감은 어떠냐? 확실히 23 챔스 수비맨디가 훨씬 더 낫긴 합니다. 훨씬 낫습니다. 양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격진에 가면은 23 챔스 브라이스 멘데스가 있고 이아라 멘디가 있고 루이스 알베르토가 있는데 지금 6조 7천억 정도에서 나는 자본이 한 13조 14조 정도 있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아라 멘디를 빼줘야 됩니다. 이아라 멘디를 빼고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이제 산세트가 들어왔죠. 11조가 됩니다. 11조가 되면은 10조 구단이 넘어가면은 이제 무조건 산세트를 투입해서 스페인 공격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산세트가 스페인에서는 핵심이에요. 키가 188의 장신이고 공격 루트, 공포를 많이 쌓는 것보다는 공격을 지휘할 수 있는 선수가 산세트이기 때문에 10조 이상 스페인 구단 가치에서는 무조건 산세트가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본, 완전 극저자본 6, 7조 스페인 스쿼드에서 산세트가 없었다면은 이제 10조, 10조, 11조 이렇게 되는 구단에서부터는 무조건 산세트를 기용해야 됩니다. 산세트가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 5천조, 5천억, 한 6천억이 좀 더 남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올릴 수 있는 선수가 하나 더 있어요. 브라이스 멘데스가 지금 23 챔피언스잖아요. 근데 이걸 하드워크로 올려도 됩니다. 2천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브라이스 멘데스는 확실히 하드워크가 훨씬 좋아요. 하드워크가 훨씬 좋고 가격은 2,5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11조 2천억까지 왔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스쿼드에서 루이스 알베르토, 산세트, 브라이스 멘데스가 상공미진이 되고 중앙에는 수비맨디, 파레오가 이렇게 투 미들진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스쿼드가 되었는데 이 스쿼드는 충분히 슈챔도 찍을 수 있고 47%, 48%의 고효율 채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스쿼드입니다. 충분히 이 스쿼드로도 챔피언스에서 채굴을 맛있게 할 수 있고 한 시즌당 17,000에서 18,000 FC는 충분히 채굴을 할 수 있는 스쿼드가 벌써 11조로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11조가 원래 이제 선수들 시세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참 강할 때는 이게 15조, 16조 정도 되는 가치인데 지금은 굉장히 싸졌고요. 특히 이제 산세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잘 안 내려가는 걸 이제 확인을 했어요. 뭐 여기서 이제 더 추가를 한다거나 또 다른 거를 바꿔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브라이스 맨데스를 빼고 뭐 23 챔스 오야르 사바를 넣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거는 조금 비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감독 모드에서는 결국 이제 장신, 피지컬 이런 게 중요한데 오야르 사발은 장신 선수가 아니에요. 단신 선수죠. 브라이스 맨데스가 키가 187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선수들의 키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진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조금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세트 알베르토까지 구성을 했으면은 이 자리는 오야르사발은 좀 피하시고 브라이스 맨데스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페인에서 장신 선수가 브라이스 맨데스가 있고 187, 산세트가 있고 산세트가 188이죠. 오스마르가 볼란치에서 든든하게 192cm 수비수로 버티고 있고 센터백으로 볼란치로 버티고 있고 라울 알비올이 190이죠. 우난 유나스가 187입니다. 그리고 체형도 산세트가 마름, 브라이스 멘데스가 마름, 루이스 알베르토도 마름인데 몸싸움이 전부 127, 120 정도 나오고 브라이스 멘데스가 살짝 밸런스가 아쉽긴 해도 장신이기 때문에 그게 커버가 됩니다. 미들진도 충분히 몸싸움이 괜찮은 선수들이 분포하고 있고
체형도 보통 체형이죠. 그리고 퍼펙신도 보통 체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쿼드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11조 2천억 7백억이 찍히는데 지금 이 구단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돈이 많이 없어. 한 1조 2조밖에 여유가 안 돼. 이런 분들이랑 갈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서 10조 이상 투자 가능한지, 그 다음에 1조 정도만 투자 가능. 이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먼저 1조 정도만 투자 가능할 때를 한번 보도록 하죠. 1조 정도가 투자 가능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미들진이나 공격진이나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손을 봐줘야 될 포지션이 어디냐면은 수비수라든지 사이드백인데 사이드백을 빨리 바꾸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는 안데르카파 대신에 이제 데마르코스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데마르코스랑 DC 데마르코스가 5천억 정도 되는데 데마르코스랑 안데르카파랑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요. 데마르코스가 이제 7천억이죠. 7천억인데 이제 체형 마름이고 스탯은 훨씬 안데르카파도 보다 좋지만 그렇게 막 7천억의 값어치를 할 만큼 막 그렇게 체감이 막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안데르카파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자본이 있으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정도도 업그레이드가 되긴 되는데 큰 효율적인 업그레이드가 된다고는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센터백도 조금 바꿔볼 의향이 있으면은 우나이 유네스를 빼고 여기다가 5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홍그 라포르트를 또 쓰는 방법이 있어요. 홍그 라포르트를 쓰고 왼발이니까 왼쪽 배치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라포르트가 키가 191, 라울라비올이 190이죠. 수비수가 장신 수비수가 완성되어 있는데 일단 문제점은 이제 홍그 알비올이라든지 라포르트라든지 뭐 이제 시즌이 좀 낮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큰 활약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냥 피지컬 좋은 선수 넣었다 정도만 그것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수비수는 이제 웬만하면 가급적으로 안 건드리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큰 자본을 좀 모으시는 게 스페인은 또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좌측도 이제 발렌시아가를 쓰시다가 좀 바꿔보시려면은 전이맨 후안카프데빌라가 있잖아요. 전이맨 후안카프데빌라가 있기 때문에 딱 3천억, 4천억 정도 투자해서 훨씬 발렌시아가보다 좀 더 이제 성능도 좋고 체감도 조금 더 좋은 후안카프데빌라 전이맨 시즌으로 올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발렌시아가를 계속 쓰셔도 무난합니다. 그렇게 둘의 큰 차이는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결국 이제 사이드백은 감독 모드에서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드레카파 쓰거나 아니면 이쪽에 그냥 발렌시아가를 계속 쓰셔도 무난합니다. 뭐 센터백은 어느 정도 체감이 있긴 한데 일단 채굴적으로 좋은 센터백을 쓰려면 피지컬이 돼야 되고 피지컬이 확실히 좋은 선수들을 써야 되고 보통 체형급 이상의 센터백을 확실히 기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 10조 정도 투자가 가능할 경우 10조 정도 투자가 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수비맨디를 빼줘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수비맨디를 빼고 이 자리에 이제 미켈 메리노가 들어가야 되죠. 미켈 메리노가 지금 가격이 많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비싼데 적정가는 6조 정도로 저는 봅니다. 6조에서 6.5조에서 7조 정도. 절대 이 선수가 7, 8조에서 10조 정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지표나 데이터를 봐서는 절대 이 선수가 7, 8조 주고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시세를 보시다가 6조나 조금 더 저렴하면은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규 시즌이 많이 나왔잖아요. 미켈 메리노가 구매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미켈 메리노도 사고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이때는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이제는 루이스 알베르토를 좌측으로 보냅니다. 루이스 알베르토를 좌측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브라이스 맨데스를 이제 뺄 시간이 됐어요. 여기서 좀 더 투자를 가능하다면은 브라이스 맨데스를 빼고 브라이스 맨데스가 기복이 좀 많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브라이스 맨데스를 빼고 저희가 증명된 선수를 한 명 데려올 겁니다. 자 이제 CU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선수가 나왔잖아요. 저희가 리턴 시즌 이아라 맨디를 스페인 하시면서 써보신 분들은 진짜 다들 아실 거예요. 리턴 시즌 이아라 맨디 체감이 감독 모드에서는 진짜 와 이거 진짜 좋다. 엄청 진짜 가격이 3천억대인데 그런데 이아라 맨디가 스페인에서는 감독 모드에서는 가시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아라 맨디가 시즌이 더 업그레이드 됐고 거의 뭐 리턴 시즌의 국화 성능을 보여주는 CU 이아라 맨디가 출시됐는데 지금 이 이아라 맨디가 케미가 레알 마드리드가 묻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가격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짝발이 3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비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미켈 메리노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켈 메리노보다는 더 쌀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미켈 메리노는 장신이죠. 장신의 선수라서 있으면은 굉장히 스페인 스쿼드에 효율적인 그런 것을 보태줄 수 있기 때문에 미켈 메리노는 자본이 이제 30조 정도 되시면은 거의 무조건 구매하시는 게 맞고요. 이아라멘디도 5조에서 6조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케미가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짝발이 좀 커서 그렇게 막 비싸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미켈 메리노랑 이아라멘디를 같이 쓰면 좋고 그리고 여기서 성적이 안 나올 땐 또 이렇게 자리 체인지도 됩니다. 이렇게 자리 체인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이아라민디를 영입해서 공미에도 넣고 중미에도 넣고 이아라민디를 공미에 썼을 때 얼마나 그 지표적으로 효율이 잘 나오는지 이거는 저희가 이미 다 이제 저희 클럽에서 그 다음에 여러 지표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아라민디를 중미나 공미 기용했을 때 어느 자리에서도 굉장히 데이터상으로 잘해준다는 걸 저희가 이미 파악을 했어요. 감독 모드에서는 결국 육각형 형태의 선수가 굉장히 성능을 잘 내는데 이아라민디가 완전한 육각형 선수죠. 키도 그렇게 작지가 않고요. 몸싸움도 잘하고 드리블 이런 것도 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 감독 모드에서는 앞으로 풀릴 CU 시즌에 이아라민디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지금 뭐 파레오를 또 뺄 수 있으면은 한번 빼보고 여기다가 새로운 CU 시즌이 왔잖아요. 이번에 CU 시즌에 오리올 로메오가 벌크업을 해서 왔습니다. 로메오가 자주 쓰는 시즌이 하드워커 로메오를 많이 썼잖아요. 저희가 하드워커 로메오를 많이 썼는데 로메오가 권장 체형이 돼서 왔고 발도 엄청 빨라져서 왔습니다. 발도 엄청 빨라졌고 몸싸움도 깡패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로메오를 기용할 수 있으면은 중미에 이아나멘디랑 시우 로메오를 이렇게 박아두면은 스페인 중앙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 40조, 50조 정도 되고 시우 시즌이 좀 더 풀리게 된다면은 로메오까지 영입을 해서 굉장히 탄탄한 스쿼드를 갖춰볼 그런 스쿼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자본이 더 많다 싶으면은 라포르트를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라포르트를 지금 주급이 좀 남으니까 24 라포르트 주급을 24 정도 쓸 수 있으면은 뭐 유로 시즌 라포르트가 들어올 수 있고요. 유로 시즌 라포르트가 들어왔고 이 둘 시세가 한 10조씩 한다면은 50조 정도 되겠네요. 5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더 자본이 있으면은 카프데빌라를 버릴 때가 됐죠. 카프데빌라를 버리고 어떤 선수가 들어와야 되냐면 하드워커의 유리 베르지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23주급에 한 2조 8천억에서 7천억 왔다 갔다 하는 선수고 스탯이 그냥 깡패입니다. 그냥 보시면 알아요. 유리 베르지체는 뭐 센터백으로도 많이 쓰는 선수라서 손게임에서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런데 이제 2조 7천억에 스페인 사이드백의 종결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측도 데마르코스 대신에 이제 아스필리쿠에타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는 좀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쿼드가 거의 뭐 한 10조씩 잡으면은 한 45조에서 50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50조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스쿼드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제 내가 주급을 한 1 정도, 2 정도 더 확보하고 싶으면은 이때는 라울 알비오를 그냥 내리고 여기다가 누네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나이 누네스로 교체를 하면은 다시 주급 1이 확보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이제 1 주급을 더해가지고 주급 25짜리 선수를 기용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25 주급 선수를 또 기용하면 될 거예요. 진짜 스페인은 주급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만약 이제 자본이 더 많다. 내가 이제 막 파비안 루이스 같은 희귀한 선수들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파비안 루이스가 주급이 굉장히 또 23 적은 주급의 고효율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뭐 오스마르를 이제 빼야겠죠. 그때는 로메오가 볼란치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파비안 루이스가 좌측 공미로 올라가도 돼요. 좌측 공미로 올라가도 되고 미켈 미르노를 한 칸 내려도 되고요. 파비안 루이스도 키가 189의 장신 선수입니다.
장신 선수라서 굉장히 이제 공미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루이스 알베르토가 키가 작으니까 파비안 루이스로 올려가지고 공격진에 미켈 미르노가 189cm, 파비안 루이스가 189cm, 산세트가 188cm의 장신 상공미를 완성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진에 루이스 알베르토를 내리면은 루이스 알베르토를 중미로 쓰기엔 조금 아까운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때는 루이스 알베르토도 바꿔줘야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제 고자본들이라고 했죠. 루이스 알베르토를 바꿀 때는 이렇게 UT 파레오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UT 파레오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UT 파레오가 6조까지 떨어졌네.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는 한 70조, 8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맞추면 굉장히 맛있는 스페인이 또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초저자본 스페인에서 중자본 그리고 중상자본 스페인 스쿼드를 같이 이제 맞춰보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자본이 더 많다 하면은 뭐 우나이 뉴네스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돈 좀 투자해서 국화 올려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화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했는데 8카 25장 사서 재료 넣고 25장 돌리면 하나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이 많으시면은 또 애착이 있으시면은 스페인 팀에 애착이 있으시면은 이런 선수들 국화 하나씩 뽑아 놓으면은 평생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단을 맞추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